제 150강입니다. 459페이지 4. 증거의 종류. 증거의 종류는 잘 구별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첫 번째 구별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이 구별 기준은 주요 사실에 관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왜 주요 사실이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변론주의가 주요 사실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책임, 증명 책임을 당사자들이 소송 자료 제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주요 사실 제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주요 사실에 관계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 증거, 간접 증거를 나눕니다. 직접 증거는 주요 사실이 직접 담겨 있는 증거죠. 교재에 보면은 주요 사실의 전부, 존재 여부를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이게 직접 증거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보면 계약 체결 사실은 계약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계약서를 쓰고 서명 날인 날짜 적고 이렇게 하면 그 계약 체결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계약서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가 계약 체결 사실,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 목격의 증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그 현장을 직접 봤다 내 눈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직접 증거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직접 증거죠. 그 다음에 현장 영상물, 자동차 뭐 블랙박스 같은 거, 이게 차가 충돌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입니다. 주요 사실의 전부를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가 아닌 거죠. 애둘러 가는 거, 자기가 직접 증명하지 못하고 추단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것을 보면 이걸 봐라, 이걸 보면 그 주요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교재에서는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라고 했는데, 간접 사실이 뭡니까? 직접 사실이 아닌 게 간접 사실이죠. 직접 사실을 추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실이 간접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간접 증거? 간접 증거는 주요 사실의 전부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 증거라고 한다. 간접 증거도 주요 사실 증명하는 데 도움은 되죠. 직접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간접 증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만 있으면 증명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직접 증거가 있으면 좀 더 증명이 쉽겠죠. 간접 증거는 추리를 해야 되고, 이걸 보면 이게 있을 수 있겠네 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면은 있지만, 그렇다 해서 간접 증거만 가지고 증명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죠. 직접 증거가 없으면 간접 증거만으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간접 증거는 뭐냐? 예를 들면 음주운전 그 자체가 과실이냐? 그게 직접 과실이냐? 그게 그러지는 않다 이거죠. 음주운전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과실이 있겠네라고 추단이 가능하다. 이래서 간접 증거라는 거죠.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증인. 그 사람이 그날 그 살인 현장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다 라는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이죠. 이것도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살인범이 아닐 거다라는 추단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지, 그게 직접 그 살인범이 아님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죠. 살인범임을 증명할 수는 있어도 살인범이 아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범임을 증명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칼로 사람을 찌르는 장면을 찍어버리면 이거 살인범을 직접 증명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살인범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아니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나 그 현장에 그날 없었다. 누구와 커피를 한 잔 먹고 있었다. 그 시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리바이 증명 해줄 증인은 간접 증거다. 그 다음에 어느 증인의 증거력을 부정하기 위해 내세운 다른 증인의 증언, 이것도 간접 증거죠. 직접 뭐 주요 사실의 존재 여부를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죠. 어쨌든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가 아닌 걸로서 애둘러 그렇다고 추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데 도움이 되는 증거. 예, 우리 교재 표현으로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이렇게 됩니다.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확신은 얻을 수 있다.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심의 사실, 즉 선의, 악의, 고의, 과실, 이런 것은 간접 증거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죠. 선의, 악의, 고의, 과실을 뭐 직접 사진 찍어 볼 수도 없고, 이런 것은 간접 증거를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공해사건, 의료과오, 여기서 인과관계 문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런 것도 직접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접 증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액의 입증 곤란, 손해액 산정, 이것도 직접 손해액이 얼마라고 참 직접 증거를 제출하기가 힘듭니다. 없겠죠, 그죠? 다른 거, 이 간접 증거를 대놓고 그걸로 그에 기초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간접 증거로 증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증거 중에 특수한 형태가 일응의 추정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일응의 추정, 일단의 추정이죠. 일단 추정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증, 반증, 반대 사실의 증거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본증이 뭐냐? 본증, 본래의 증거, 본증. 자기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 본래부터 내가 제출한 게 맞아. 이런 증거가 본증이죠. 왜? 나에게 증명 책임이 있으니까요. 내가 증명할 책임이 있어가지고, 내가 본래부터, 그건 내가 제출해야 되는 게 맞아. 내 본래의 일이야. 내가 본래 제출해야 될 증거야. 이게 본래의 증거, 본증입니다. 본증. 내가 증명할 책임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한다. 이 본증이다. 반증은 본증을 제출하면 이제 법관이 본증을 보고 확실하다는 심정을 얻어버리면 이게 증명이 돼버립니다. 그걸 방해하는 게 반증입니다. 방어하는 거죠. 본증을 제출하면 본증이 확실하다가 되면 증명이 돼버리니까 그걸 방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닌 것 같은, 그거 아닌데 라는 이런 사실을 자꾸 들이대 가지고 본증의 증명 활동을, 본증을 보고 확신을 가지는 것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확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본증, 증명 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여러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확신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증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제출한다. 반증은. 반증과 방증을 구별하라 그러는데, 방증은 어느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본증이 아니고 방증은 본증에 도움을 주는 건데, 직접 본증이 되지는 못하고 본증의 확신 형성에 도움을 주게끔,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게끔 어느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증거, 방증이라 그런다. 이 방증, 방자가 어려운데 갯방자죠. 갯다리 증거. 그거 하나가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되지만 갯다리로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증명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 여러 자료, 이렇게 방증이다. 우리가 뭐 방론, 방증 하는데 갯다리, 부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갯다리 이 논의가 방론이고, 중심되는 논의 말고 갯다리 논의가 방론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갯다리 증거, 방증. 잡다하게 본증의 증명 활동을 도와주는 거, 이게 방증이라고 보입니다.
간접적으로 어느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 방증. 이 반증과는 다르다. 방증은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제출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거 하나로 끝날 수는 없지만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오면 확신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방증도 제출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증의 경우에는 법관이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요증 사실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확신을 본증 나중에 증명도 나옵니다만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본증이 증명됐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확신을 갖게 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증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증명 책임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확신을 갖지 못하면 본증을 제출해도 증명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게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증의 경우에는 반증은 자기 스스로 무슨 이게 확실하다 그런 확신을 얻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상대방이 본증을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확신이 형성 안 되도록 확신의 정도를 감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다고 법관이 생각할 것 같으면 아닌데요. 이 의심스러운 이거 보세요. 그게 확실합니까? 하고 확신을 방해하는 본증의 확신을 방해하는 자료들이 반증이죠. 반증은 자기 스스로 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증이 불확실하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니까 반증은 요증 사실의 존재가 확실치 못하다는 반대의 심증, 반대 방향의 심증을 형성해 만들어 가지고 본증의 확신을 흐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증의 경우에는 요증 사실의 존재가 확실치 못하다는 심증을 형성케 하면 된다. 예를 들면 매매 대금 청구에서에서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이 지금 다투어지고 있다. 본증을 세우는 원고로서는 뭐 계약서 같은 걸 내놔가지고 그 사실에 계약 체결 사실의 존재를 완벽하게 확신을 가지게 증명을 해야 되지만 반증을 드는 피고로서는 야 이것 봐라 이 뭐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렇게 됐겠냐라는 정도로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됐다는 법관의 확신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확신을 감소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치 못하다 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의심이 들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죠. 반증은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계약 체결 사실의 존재에 대해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의문을 품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계약 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품게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죠. 의문을 품게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된다. 그런 것만 제출하면 반증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증에는 직접 반증, 간접 반증이 있는데 직접 간접 반증은 직접 의심을 품게 만드는 증거 반증이겠고 간접 반증은 직접은 아니고 애둘러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반증이겠죠. 이 자세한 부분은 또 후에 나중에 이 증거편 뒷부분에 간접 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대단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것은 그때 미뤄놓읍시다. 여기서는 이 정도 주요 개념을 정리하는 것만 하고 넘어가고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봅시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간접 반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증과 다른 것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반대 사실의 증거입니다. 반증과 반대 사실의 증거 이거 민사법고 공부했다면 구별할 줄 알아야죠. 자, 반증은 본증이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서 고춧가루 뿌려버리는 거죠. 고춧가루 자꾸 뿌리는 게 반증인데 반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본증이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증명 책임이 있어가지고 제출하는 거다. 그러면 뭐에 반대하는 사실이냐?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추정이 되었을 때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기 위한 증거,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는 증거가 반대 사실의 증거다. 이거는 반증이 아니고 본증이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민법에 보면 법률상 추정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법에 법률상 추정이 굉장히 많은데 한 예만 보면 제 197조 1항에 제1항에 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지금 추정한다는 규정이 197조 1항이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자주점유인데 자주점유인지 아닌지 자주점유의 사실을 법률이 추정해져 버립니다. 법률이 자주점유는 점유만 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는 법률상으로 추정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법률의 규정이 직접 추정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법률상 추정인데
법률이 추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법률에 규정이 없고 우리가 경험칙에 따라서 이 정도 있으면 이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은 게 맞아. 칼로 그 사람 목을 찔렀으면 그게 사람이 죽지. 그 살겠어? 이런 식으로 그 뭐 칼로 사람 목을 찌르면 죽었다고 추정한다. 이런 규정은 법률상 추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칙에 따라서 사람 목을 칼로 찌르면 죽지. 그게 살아. 이렇게 경험칙에 따라서 법률에서 추정은 안 해주지만 사실을 가지고 그런 사실에 따라서 저게 사람을 죽인 게 맞아.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추정이죠. 법률상 추정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추정이고 사실상 추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추정, 사실을 보고 추정하는 것, 이게 사실상 추정이죠. 여기서도 이제 추정도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법률과 사실을 또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법률상 추정이 돼버리면 점유자는 점유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지 자주점유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민법 197조 1항이 법률상으로 추정해 주잖아요. 너 점유자야? 예. 근데 그럼 자주점유야 라고 추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상대방이 무슨 소리냐고 그게 왜 자주점유냐고 이걸 깨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법률상 추정이 법적인 상태를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점유자로 하여금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법률이 다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난리났다 이래가지고 저걸 깨자 하기 위해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는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증명활동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어디서 시작이 되냐고요? 반대 사실의 증거의 제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법률이 이미 법률이 이미 자주점유는 먹고 들어가라. 기본 점수다. 기본 점수를 줘버리니까 이거는 그럼 증명활동 누구부터 시작되냐? 증명활동은 그 반대 사실의 증거를 제출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197조, 민법 제 197조 1항의 법률상 추정을 깨봐라. 네가 깨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대 사실의 증거는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추정을 다투고 싶으면 너가 증거 내놔봐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본정이 된다는 거죠. 법률상 추정이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자기의 증명 책임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는 그 증명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반대 사실의 증거는 뭐라고? 본정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증명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출한 증거가 본정이라고 그랬죠. 그래. 반대 사실의 증거는 증명 책임이 누가 있어? 법률상 추정을 깨고 싶은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을 깨고 싶은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으니까 그 증명 책임 때문에 제출하는 증거니까 그게 무슨 증거? 본정이다 이거죠. 이것은 반정이 아니고 반대 사실의 증거는 본정이다 이런 얘기고, 본정이기 때문에 본정은 의심을 품게 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 확신을 갖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법원이 그 추정 사실의 존재에 의문을 품게 하는 정도, 이거는 반정이잖아요. 그거 말고 더 강하게 그 법률상 추정 사실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완벽하게 확신을 갖도록 증명하라 이거죠. 반대 사실의 증거는 본정이라서 증명도가 굉장히 고도의 개연성으로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괄호 안에 보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친생자로 법률상 추정, 민법 844조. 저는 자주점유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또 친생 추정 가지고 예를 들어 버렸네요. 한번 보죠. 민법 844조. 자, 여기 이제 보면 법률상 추정이 나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 법률상 혼인이겠죠. 이게 배우자인 아내가 혼인 생활 중에 임신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볼 것도 없다. DNA 조사하면 검사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법률상으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했어? 그러면 그 남편의 자녀야. 이거 법률상 추정을 해줘버립니다.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대 사실의 증거,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정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죠. 괄호 안에 한번 봅시다.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친생자로 보는 법률상의 추정 규정 민법 제 844조가 있는데, 자, 이거
그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 사실의 증거를 내봐라. 이렇게 하면 부부 간에 장기간 별거 또는 이 뭐 10년 내로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의 자의 DNA 불일치. DNA 저 검사해보니까 불일치하더라. 이거 저 남편의 자녀가 아니지 않냐. 이 반대 사실의 증거라는 거죠. 혼외자의 증거라 하겠다. 부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면 임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반증에 불과하지. 그게 반대 사실의 증거는 안 된다. 판례 사안인가 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으면은, 예, 그 시기, 그 시기 임신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도. 아, 참나. 예, 그런 거는 반대 사실의 증거가 안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밑에 나오네요. 사실상 추정의 경우에는, 증명 책임을, 본정을 제출할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직접 증거 같은 걸 제출을 못하고, 여러 정황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야, 그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게 확실하네, 라고 추정해 주는 거죠. 확실히 증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추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 사실상 추정의 경우에는 증명 책임은 본정을 제출하는 그자에게 있고, 그래서 상대방은 그 사실상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방해만 하면 돼요. 반증만 제출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나 법률상 추정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추정을 해줘버리기 때문에 증명 책임의 출발점이 반대 사실의 증거를 제출하는 자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본정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 아니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확실한 증거가 안 나오니까 다른 사실로 미뤄봐서 대략 이럴 수 있겠다라고 사실상 경험칙에 따라서 사실상 추정해 주는 거지 법률이 추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을 받은 자가 본정을 제출할 책임이 있고 그것을 상대방은 방해만 하면 된다. 의심을 품게만 하면 된다 이거죠. 사실상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러나 법률상 추정은 이미 법률이 추정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면에서 본정으로 반대 사실의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증명과 소명의 차이는 뭐 읽어보시면 알죠.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 소명은 저도의 개연성. 증명이란 법관이 요정사실의 존재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 즉 확신, 고도의 개연성, 확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성, 심정으로 말하면 8, 90% 확실하다. 10중 8구, 10중 8구 확실하다가 확신이고 고도의 개연성입니다. 10중 8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면 다만 재판상의 증명은 논리적으로 반대 사실의 존재가 있을 수 없고 실험 결과에 확인될 수 있는 정도, 과학적 증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게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으로 만족한다. 역사적 증명이다. 역사적 증명의 말뜻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역사적 증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연과학적으로 뭐 이게 막 과학 법칙에 맞게 막 착착착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확실하네 하고 그런 사회적 증명이라고나 할까요? 과학이 아니면 사회잖아요. 사회와 과학이잖아요. 우리 학교 때 배운 거 과학, 사회. 예, 과학이 아니고 사회의 증명이에요. 사회 통념상 이 정도면은 그 확실한 거지. 그걸 꼭 뭐 과학적으로 리트머스 진간 너가 파란색 빨간색 그걸 해봐야 합니까? 예, 역사적 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1페이지 소명이 뭐냐? 소명은 증명이 고도의 개연성인데 소명은 저도의 개연성이다. 일단 확실할 것 같은데 라는 추측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5, 60%의 확신. 야, 절반 이상은 맞다. 그 5, 60%그 정도 그래. 그럴 거야. 이런 정도만 심정을 얻으면 된다. 이게 저도의 개연성. 소명이죠, 소명. 그 다음에 소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절차의 파생적 사항,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
소명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소송법에서 소명이라고 용어가 나와야 소명이 됩니다. 소명하면 됩니다. 그런 데서는 본안 절차에서는 다르다. 그 본안 절차에서는 증명을 해야죠. 이제 부수적인 사항, 절차상의 파생적인 사항은 소명으로 다 처리한다 이거죠.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 청구의 소와 같은 통상의 본안소송에서 증명을 배제하고 가처분 절차에 따라 간이한 소명, 소명만으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게 본안소송에서 소명만으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되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소송에서 증명을 안 하고 소명으로 끝내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명에 있어서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 요 뒷부분은 조문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나왔을 때 조문을 보는 게 좋아요. 증거 조문도 한꺼번에 다 읽으려면 엄청 많고 100개가 넘어가니까 나왔을 때 짬짬이 하나씩 분할 정복 하나씩 보면서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교재에 마침 299조 소명 방법이 나왔고 이거에 증거편에 보면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법전에 보면 증거 총칙에 나옵니다. 증거 총칙에 보면 불효정사실 어쩌고저쩌고 쭉 내려가다가 조사의 촉탁, 외국에서 한 증거조사, 여기 299조 소명의 방법, 보증금의 몰치,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여기 나옵니다. 소명 끝나고 나면 이제 증인신문으로 들어가죠. 소명 총칙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증명의 방법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해놓고 소명의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증명과 다르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한번 읽어보죠. 제299조 소명의 방법은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여야 한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증거조사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고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될 그런 증거 같으면 증명하라 그러지 소명하라 그러겠습니까? 자, 제2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사하게 하여 소명에 가름할 수 있다. 소명을 대용하는 거죠. 소명 대신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가 잘 없다 이렇게 되면 내 말 믿으라고 보증금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합니다라는 선서 이걸 통해 가지고 소명을 대신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항 제2항의 선서에는 320조, 321조 1항, 3항, 4항 및 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요 뒤에 한번 봅니다. 선서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부터 보고 올까요? 선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증인신문에서 나오는 규정인데 이거를 소명할 때도 준용합니다. 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소명하는 자에게 이 말이겠죠.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제321조 1항 3항 사항을 준용하니까 선서의 방식 제1항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보고 읽으면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해야 되고 제3항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선서서에 기명날인하게 합니다. 나중에 위증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고 제4항 증인은 일어나 서서 엄숙하게 선서해야 한다. 제322조 선서 무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호 16세 미만인 사람, 2호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소명을 했는데 특히 2항 이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선서 방식으로 소명을 했을 때 제299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 이게 밝혀지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가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가해지고 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할 수 있고 즉시항고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인데,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증명은 뭐냐? 법률이 정한 방법대로 해라. 이게 엄격한 증명이고, 법률에서 정한 증거 방법, 법률에서 이제 증거조사 절차를 막 정해놨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증명하면 엄격한 증명, 법률에 따르는 증명이죠. 법률의 규정에 맞춰서 증명하는 거고, 자유로운 증명은 법률의 규정이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증명하는 게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증거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하고 상관없이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자유로운 방법으로 증명하는 게 자유로운 증명이죠. 엄격한 증명은 법률에서 정한 증거 방법, 법률에서 정한 증거조사 절차,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게 엄격한 증명입니다. 자, 이거는 나머지 뒤에서 읽어보면 되고요.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은 형사성법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뭐 개념적으로 중요한가 싶어가 봤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형사소송법에서 사법시험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외에는 뭐 하여튼 엄격한 증명은 법률의 얽매인 증명이고 법률의 규정에 얽매인 증명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그로부터 해방되는 증명이다.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에 무슨 증명도의 확신의 정도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방식에 관한 문제일 뿐이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소속물인 권리관계의 기초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함에 대하여 자유로운 증명은 간이 신속을 요하는 절차, 직권조사사항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그런 거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반론도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는 증명의 대상으로 갑니다.